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고발 4년 반 만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내놓은 설명이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관련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나 휴대전화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이 증거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영장 청구서의 그 혐의를 보면은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이제 코바나 컨텐츠 관련된 내용만 있고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계좌 추적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그 의심은 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장난 같은 4년 반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 인식을 더 심화시키면서 앞으로 검찰은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 재단을 하든 할 말이 없을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정치 공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추락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차라리 기소를 해달라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어폐가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달라 그랬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만약에 검찰이 내린 결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지금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납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오히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기가 면피를 하기 위해 결론을 내린 것이지 정말로 권력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다라는 역설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룰 오브 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는 검찰의 지배인 것 같아요. 정치 검찰이 또 한 번 이제 이 법치주의의 흑역사, 검찰의 흑역사를 갱신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과거의 검찰은 권력 앞에서 권력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사법 처리하고 단죄하고 구속시킬 용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됐고 재임 중에 대통령, 김대중 전직 전 대통령의 아들도 2명이나 구속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형이 구속이 됐어요. 이게 다 대통령들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상득 씨 형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행태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퇴보한 거고 검찰 조직이라는 게 과연 왜 필요한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회의와 이 생각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년 반 만에 내린 결론이 고작 저런 거라면 왜 4년 반을 끌었을까? 이 농락당한 기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김건희 씨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방조범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위자였다, 공범에 가까웠다라는 정황들이 여러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 그 관여돼 있던 그게 검찰 조직 내부에서든 아니면 다른 공범들의 변호인들을 통해서든 수사 기록에 있는 내용들이 알려졌어요. 그런 증거나 정황들을 잡고도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를 안 했다는 게 확인된 마당에 어제 내린 결론을 읽어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김건희 씨가 안 했다니까 안 한 거고 다른 공범들이 김건희 씨가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안 한 거다.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왜 필요합니까? 피의자가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게 되려면 검찰 수사라는 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었다고 보고요. 절에서 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내쫓고 알려지기로는 그분은 소환수사 의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라인이고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을 앉히고 중앙지검 4차장을 바꾸고 이렇게 수사팀을 교체한 뒤에 저런 결론에 도달한 거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다. 근데 어제 그 수사 결론을 보고는 그런 말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의원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검찰 독재가 아니고 검찰은 권력의 좋게 말하면 시녀, 또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권력의 개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철저히 권력의 개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역할은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를 든다면 김영삼 정권에서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아들을 구속시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 아들 셋이 다 구속이 돼요. 이 김대중, 김영삼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 구단이에요. 정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아들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지금 예시를 하셨듯이 이 경우는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데는 검찰의 자율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권력자의 어떤 뭐랄까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부인을,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기소시키면 안 된다에 멈추어져 있지 큰 정치적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왜 저는 김건희 여사의 카톡 그 글귀가 생각나는지 몰라요. 명 씨한테 보낸 우리 오빠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봐요. 정말 정치를 안다면 권력자가 오히려 검찰로 하여금 내 아들 구속시켜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자칫 자기네 부부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이 지금 또 존립의 기로에 쓴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 또 보궐선거에서 어찌됐든 부산의 금정 구민들이 나름대로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찬물을 확 끼얹는 이러한 식의 어떤 그 내용으로 지금 야당으로 하여금 뭐 검찰총장 탄핵이라든지 또 지금 국민 감정이 뭐 비가 와서 나쁘겠어요? 지금 뒤틀려 있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만큼 정치적 감각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까? 그 부인이? 아니 그렇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평생 검사하고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과 검찰 간에 일정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속성이라는 게 검찰의 속성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의 비굴하고 그다음에 죽은 권력의 냉혹하고 늘 그런 면모를 보여왔어요. 네. 정권 초기에는 엎드리다가 정권 말에는 이제 총을 거꾸로 드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생긴 긴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이 눈치가 보여서 구속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수사를 한 거예요, 검찰들이. 근데 이번 정권의 검찰은 이게 한 몸이에요. 권력자와 검찰이 한 몸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고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그런 나쁜 짓을 해왔던 이 한 몸이 돼가지고 국민들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범죄를 뒤덮고 있는 거고 근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습니까? 결국 특검의 정당성만 더 키웠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벌 받을 일이다 언젠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국회 아까도 어떤 분이 보다가 굉장히 열받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을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압수수색이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 감정이라는 게 이때까지 진짜 싹싹 훑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현재 재판에 있는 사람들도 오죽하면 이제 매체 기자 중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책을 지금 내는 상황까지 있는데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를 안 했다? 심지어 브리핑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는데 보니까 지금 정청래 위원장도 지적을 하는 게 코바나 콘텐츠에 대해서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는 거였는데 마치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처럼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거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시대를 잘못 읽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 이게 정보의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은폐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는 하늘 아래 비밀이 있을 수가 없고 국민들 속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전에 그 나쁜 정치 검찰의 습성을 가지고 국민들 속이려고 하다가 저런 것들이 다 들통나는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이 탈탈 털었다고 했는데 탈탈 턴 게 아니고 수사를 안 한 겁니다. 하다가 그냥 말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김건희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4년 시간을 끌다가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어떤 검사도 그에 대해서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못 내리다가 결국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을 위시한 친윤 검사들이 마침표를 찍고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아니 뭐 여차하면 옷 벗고 로펌 가서 수십억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되지. 근데 이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서 전 저런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들은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검찰 조직을 생각한다면, 검찰 조직이 입을 상처를 생각한다면 저런 결정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공개적이든 뭐 비공개든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정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그 검찰에 대해서 이제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아무 그 꺼리낌 없이 쓰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워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지난 정권에도 다 정치 검찰은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정치 검찰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지만 굉장히 무능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몸처럼 움직이더라도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재주는 지난 정권에서는 다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는 한 몸에다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게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나중에 더 큰 그런 그 상처와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 묵직한 그러한 어떤 그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설적이지만 2010년에 그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검사가 떴을 때, 그때가 박근혜 정부였거든요. 사실 그렇게 홍길동 내지는 돈키호테처럼 국회의 위원회에 나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을 때 많은 율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검사입니다. 그때 제가 받은 그 긍정적인 인상이 상당 기간 갔었어요. 아, 저 사람은 그 검사로서 행동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의 탄핵으로 이어지고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뭔가 맞설 수 있는 그 용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들은 그런 용기조차 없는 것이에요. 검찰이 2,000명 남짓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모녀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익을 20여 원이 훨씬 넘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또 그 공범 내지는 그 주포 중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 여사만 쏙 빠지고 우리만 후달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편지도 막 등장하고, 또 심지어는 4년 전에 김건희 여사가 몇 천만 원 손해봤다 그러는 거 실제로는 이미 본인에게 천몇백만 원씩 나눠서 타인의 이름으로 다 돌려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이 이창수 지검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렇고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 굉장한 비난을 받는데, 비난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지금 여당에서 이들을 지금 응원해주고 옹호해줄 수 있는지 굉장히 그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사실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더 수세에 지금 몰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남 얘기하듯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뭐 국민들이 납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날 이 결론에 한동훈 대표는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자 일종의 황태자로서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왔고 계속 미뤄왔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회복도 안 시켰어요. 그래 놓고 얼마 전에 했던 얘기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게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한 본인의 책임,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이 상황을 최소한이라도 만회하려면 결국에 특검법에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다음 주에 만난다는데 김건희 여사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한들 뭐 지금 달라질 게 있습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뭐 어제도 엊그저께도 몇 가지 얘기했던데 이 문제에 대한 지금 국민들이 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 의구심과 이런 방식의 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분노, 그로 인해서 악화된 여론, 이거를 돌파하려면 결국 특검을 통해서 법대로 원칙대로 이 사안에 대한 공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최소한 법률가 출신 한동훈 대표의 양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못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공범이에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이 얘기도 좀 이따 해볼 텐데 네. 잠시만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고 권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권오수 전 회장을 믿고 초기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얼마 전 재판에 나왔던 손모 씨는 그냥 단순히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였는데 김 여사는 뉴스 보고 주식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후에 재산신고 내역을 공개를 했는데 아니 60억 원대 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때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1990년대 그 정보기술 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으로 미천으로 사업체를 운영해서 재산을 불렸다고 밝힌 인터뷰가 다시 주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흔히 말한 자기 사업의 종잣돈을 예전에 주식 투자해서 벌었다는 분을 경험이 없고 모르니까 이런 거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 다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손모 씨라는 사람은 지금 그 검찰의 그 설명에 따르자면 뭐 단순 전주가 아니라 전문 투자자다.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전주에 불과하고 자신의 어떤 통장을 이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친과 23억 원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식의 어떤 주식 조작과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60억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한 전문가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의 그 가정주부 내지는 범부의 수준에서 이거를 해가지고 손해도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강론으로 해서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비난이 되고 그다음에 마치 또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이제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다수의 여론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도 얘기하는 법리와 증거 있지 않습니까? 법리와 증거대로 하는 것에 의해서 검찰의 입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정치의 장에서는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다수의 그 대중들이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납득시켜야 되는데 납득시키지 못하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들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우리 앵커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세간에 너무 떠들썩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이게 성공한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일단 금융감독당국에 의해서 이상거래가 포착이 돼가지고 고발돼서 수사되고 그로 인해서 그 관련 주범들이 처벌을 받은 사건인데다가 처벌을 받았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실제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실현된 이익의 규모나 그 이익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숫자 크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김건희 씨는 23억을 벌었어요. 이용당했다.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는 1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전문 투자자라고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권오수하고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근데 권오수하고 잘 알고 수차례 연락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종호 블랙펄의 이종호 대표하고도 수차례 연락을 하고 그 회사의 이사하고도 연락을 하고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인 김모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BP 패밀리의 한 사람이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이종호와 더불어서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저는 검찰은 명백한 사실을 그 거의 180도 왜곡해가지고 교과서 왜곡하듯이 왜곡해가지고 억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러니까 이제 저는 뭐 특검밖에는 이 사안에 있어서 이 해결 방법이 없다. 이 특검이라는 게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기관이 권력을 의식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내지는 법과 원칙과는 어긋나는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발동되는 게 특검입니다. 딱 이 사건에 들어맞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서 수사하는 게 문제의 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말입니다. 본인이 어쨌든 모르고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통장도 이용당하고 얼떨결에 23억 원은 벌었지만 근데 막상 대통령 취임식에 그 VIP석에 보니까 그 구속된 권오수의 아들이 앉아 있고 거기 이종호도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그런 사람들 거기다 명태균도 있고 거기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앉아 계신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주변에 그 VIP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조작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당했다 그러고 본인은 피해자라 그러고 다른 공범들은 다 유죄가 됐는데 본인만 불기소가 된 상황에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취임식에 여사가 초대할 수가 있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제 제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아마 임기가 끝나도 괴롭힘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주제예요.